소설은 이제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내 거짓말로 사람들을 네. 막 깜짝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 아름다운 것이 내 글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글쓰는 즐거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원대학교 국어문학과 교수 신성환입니다. 저희 강원대학교 인문대학에서는 봄내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좌는 강원대학교 인문대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강원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님이신 전상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설 쓰는 작가 전상국입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건강하신 오랜만입니다. 모습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전상국 문학의 뜰이라고 선생님 개인 문학관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문학의 뜰 공간 중에서 그 책국간이라고 책을 놓아두는 곳간으로서 이 책 실형에는 약 22,000권의 한국문학 작품들, 시, 소설, 수필, 문학평론 등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좀 책을 좋아서 네. 그 서울 그 청계천 헌책방을 드나들면서 사모았던 책들까지 여기 집에 이렇게 쌓아놨던 거를 좀 꺼내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여기다 진열해 봤습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중에는 내가 어렵게 모은 옛날 책들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그 작가로서 동료 작가들로부터 시인들로부터 이 시대의 모든 문인들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책들이 그 안에 작가의 서명까지 들어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진 한국문학사의 빛나는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의미가 큰 공간입니다. 저도 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공간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기운을 받아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선생님. 네. 또 선생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책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책을 아끼시고 또 많은 학생들과 후배 작가들에게 책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인문학 강연인 만큼 우리가 오늘날에도 왜 책을 많이 또 다양하게 읽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게 참 나는 다행히 어릴 때 네. 대학 시절이죠. 독서 습관을 길렀다. 독서는 습관 아닙니까? 네. 그 독서 습관 기른 것이 내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 그만큼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독서를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정보의 홍수, 정보가 막 남발되고 홍수에 빠져서 막 헤매고 있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맞습니다. 나를 가지고 어떤 정보에 들어가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정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돌아와서 책 한 권을 들게 되면 그것은 나를 온전히 찾으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정보 마인드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 정보들, 잡다한 세상 정보들을 다시 정리해서 안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죠. 그래서 나는 이 공간을 만든 것도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와서 마음대로 빼보면서 자기를 찾는 그 인터넷에 우리 들어가면은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타인화되거든요. 책을 주면 완전히 자기를 찾으면서 자기 안에 모든 그것을 마인드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늘리는 네. 그런 것이 독서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는 거 네. 좀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그런 정보 속에서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시대를 보는 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은 되게 정보화 시대 말씀도 하셨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미디어 시대라는 표현도 하고요. 네. 다양하게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는 것과 더불어서 작가가 아니더라도 직접 본인 스스로 글을 써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문학관에도 군데군데 제가 여러 글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눈여겨본 글귀 중 하나가 딱 한 문장으로도 당신의 상상력, 창의의 그 천재성을 드러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나서 정말 저것이 어떻게 보면 글에 가진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 네. 글이 가진 힘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 약간 이어지긴 하지만 조금 네. 벗어나서 그럼 책을 넘어서는 글이 가진 힘 네. 혹은 글쓰기가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책이라는 것, 독서라는 것은 그 남의 좋은 생각들, 정리된 좋은 생각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정보 마인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렇게 좋은 생각들이 들어온 것을 나는 작가니까 이제 상상력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상상력을 좀 키우는 그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런 낯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풀어주고 싶은 정리를 해서 내보내는 게 이제 글쓰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정리하는 그것이 결국 글쓰기.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저는 책 읽는 많이 읽어라. 많이 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정리해봐라. 그 남의 책 읽을 때는 정리한테 전부 들어오기만 했지만 글 쓰려다 보면 생각을 정리하잖아. 뺄 건 빼고 취사 선택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남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봐라. 그래서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글쓰는 즐거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더라도 네. 일반인들도 글을 쓰면서 뭔가 본인을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와 또 다른 너를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와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네, 점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글쓰기는 항상 즐거워야 한다라는 게 어떤 선생님의 글쓰기 철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글쓰기의 즐거움, 뭐 타인과의 뭐 소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의 어떤 선생님 생각하시는 글쓰기의 즐거움이라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독자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소설을 씁니까? 내 대답은 분명합니다. 즐거우니까. 그럼 뭐가 즐거우냐?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 그것을 소설은 상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상력을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남들이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남들이 이 각도에서 본 것을 나는 저 뒤쪽에서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을 보여주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보여줌으로써 남들을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소설은 이제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내 거짓말로 사람들을 네. 막 깜짝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 아름다운 것이 내 글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진실이라는 것보다는 이 진리보다는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 속의 진실이 더 진실스러운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남들을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내가 생각한 것을 남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네. 그 즐거움이 글쓰기의 즐거움이라는 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남들에게 전달한다는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흔한 표현으로 선한 영향력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과도 연계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문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네. 학생들한테 문학을 왜 공부하냐라고 물었을 때 뭐 진실 너머의 것을 오히려 문학이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또 문학을 통해서 뭔가 신문기사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즐거움도 줄 수 있고 또 그건 너머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지금 됐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네. 내가 얘기한 걸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와 그거 아닙니다. 좋은데요. 네. 네.
사실 저는 어쨌든 계속 지금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전공자인 저도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글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자도 이럴진데 일반 대중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오히려 딱딱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접근하면 좋을지 선생님의 어떤 즐거움을 담아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독서와 글쓰기를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는 일기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 일기 쓰는 그 사람들 즐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의 하루 생활을 정리하는 거, 반성, 일종의 반성이거든요. 글이라는 건 전부 하여튼 반성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기만큼 하루 지난 걸 쓰다 보면 하루 모든 게 정리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 일기 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책 읽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일기 쓰는 사람 보면 전부 책 읽는 사람들이에요. 글쓰기를 원하고 글 쓰는 즐거움을 찾기 전에 저는 책을 많이 읽어라. 책 읽는 건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자기 중심을 가지고 정보 마인드를 찾아서 많이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책 읽는 사람들을 나는 굉장히 보면서 좋은 건 책은 인격이다. 그러니까 독서는 인격이다. 책 읽는 사람은 바로 책 읽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기 쓰는 사람들이 바로 하루 정리하는 게 자기의 인격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네. 정리, 성찰하는 거니까. 많이 읽다 보면 자기 안에 정리된 좋은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 그렇죠. 이거를 막 분출하고 싶어가지고 막 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글 쓰는 사람들 보면 뭔가 많이 읽다가 보고 많이 보고 많이 하다 보면 이걸 쏟아내고 싶은 거. 그때 난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뭐. 그때는 그럼 왜 그런 상태가 됐을 때가 뭐냐면 글쓰기에 신명이 이제 나기 시작한 거죠. 나 글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 네. 뭐 그래서 독서하는 것이 신명으로 하듯 글쓰기도 신명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나는 지금까지 소설을 쓰면서 신명이 나지 않을 때, 즐겁지 않을 때는 글 쓰지 않았어요. 내가 신명 나지 않은데 네. 누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글쓰기 서두르는 것보다는 많이 읽어서 네.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신명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쓰게 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책도 천천히 하면 되고, 그렇죠, 네. 또 글 쓰는 것도 천천히. 네. 자기 이게 마음이- 마음의 여유죠. 그렇죠. 네. 결국 글쓰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되는 거니까 네. 독서도 결국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 속에 모든 게 다 보이고 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갖는 시간, 독서를 하고 글을 쓰면서 본인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 또 그게 하나의 인격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아주 좋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께 오랜만에 말씀 드릴 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글쓰기 그리고 독서에 대한 신명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네. 또 이런 시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